자, 이제 요약집 어딜 잠깐 보시냐면요. 경계라고 나온 부분 10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9페이지. 거기 보면 경계에 대해서 용어정에서 배웠던 말이 나옵니다.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이 선은 도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내용을 봐도 판례도 경계의 의미에 대해서 판결한 내용이 110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의미한 경계가 뭐냐.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즉 지적도상 경계에 특정되는 것이고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킨다. 토지, 지번 사이의 경계선, 이건 도면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경계는 일반 원칙이라고 했죠. 일반 원칙은 경계 국정주의, 국가만이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반드시 직선으로만 만든다는 거예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경계 부동성의 원칙, 한 번 경계를 결정하면 토지 이동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분 원칙, 경계는 0.1mm 두께로 만드는데 0.1mm입니다. 경계 두께도 알아둬야 돼. 두께 얼마라고? 0.1mm. 1mm가 아니고 얼마라고? 0.1mm 두께로 그리게 돼 있어요. 제도. 도면에 그릴 때. 이걸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0.05씩 이렇게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할할 수 없다. 이거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다음에 축척 종대의 원칙. 서로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했을 때 축척의 큰 쪽이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계된 일반 원칙은 아까 봤던 지목 원칙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 국정주의, 직선주의, 부동성, 불가분, 축척, 종대의 원칙을 알아두시고 제일 또 자주 나오는 게 이 지상경계, 지상경계의 기준,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도면상 경계는 땅 위에서 일정 지점을 토대로 측량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저가 없을 때 어디다? 중앙. 고저가 있을 때는 어디라고 했어요? 경사면의 하단부. 절토된 지점은 어디다? 경사면의 상단부. 해수면이 나오면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어깨선. 바깥쪽 위측 어깨선. 이걸 기억해야 돼. 고저 무중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암결하겠죠? 고저 무중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암기했던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지상경계 위치 표시에 대해서 뚝 담장도로 표시하면 되고 거기 지상경계점 등록본 지적공부에 또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보면 분할했다는 지상경계 문제는 이건 토지 이동에 가서 언급하는데 여기서도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다음번에 할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요약집은 어딜 잠깐 보시냐면 125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분할했다는 지상경계 문제가 이 경계가 같이 나와. 즉 토지를 분할할 때 이 건물 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건물을 가로질러서 경계를 설정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질러서 경계를 설정하지 말라. 이게 원칙인데 원칙 경계는 건물을 가로질러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네 가지 꼭 나옵니다. 이게 뭐냐? 판경 여기서 판공사도라고 했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거나 공공용 토지를 분할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하거나 도시관리 계획상에 따라 분할한다. 이런 게 나오면 건물 건립 할 수 있는 예외. 특히 공공용 토지에서 지목 8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도제, 하, 구, 유, 철, 수, 하까지. 이것은 합병 의무에는 지목 11개 중에 8개 겹친다 했지? 이 지목은 뒤에 다 있다. 나중에 모아놓은 게 나중에 보실 때 어딜 보시냐면 지목에 대해서는 135페이지 거기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 공공용 토지 지목 11가지, 도제하고 철수 확장공채. 그 다음에 대유 신청할 때 그 위에 소유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때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를 대유할 수 있는데 이때 공공용 토지가 도제하고요 철수 확가지고 건물 분할할 때 건물 건립할 수 예외 중에 여기 공공용 토지 분할 요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3번 나와요.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4회 때 합병 의무 있는 지목을 물어봤기 때문에 구체적 지목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토지 분할할 때 건물을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지목을 언급하면서 지문을 만드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경향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의 경계에 대해서는 여기 분할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정도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또 거기 보면 여러분 요약집 문제집 51페이지 펴보면 48 다음에 갑자기 또 49가 빠지고 50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봐가면서 보라는 얘기예요. 답지도 가다 보면 이게 안 맞고 문제도 번호가 이렇게 서로 건너뛴 게 있고 그래서 내용을 봐가면서 이렇게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틀린 것은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자, 그러면 46번 보겠습니다. 46번. 경계에 대한 일반 원칙이 아닌 걸 찾아봐라. 자, 필지 경계점 측량을 실시해 결정하는데 합병할 땐 측량하지 않는다 했죠. 경계라면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실형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직선으로 연결했다. 직선 연결. 토지 경계는 같은 토지에 두 개의 상경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뭐야?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을 땐 축척이 큰 쪽. 이게 뭐야? 축척 종대의 원칙. 그 다음 5번 지문도 토지 경계는 도면상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형적인 게 48번 문제 하나 알면 전부 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 거야. 계속 반복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8번 지상경계 결정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연접된 토지사에 고저가 없다. 고저 없으면 어디라고 했어? 중앙, 고저, 무중. 고저가 있으면 어디야? 고저 있으면 유, 하, 경사면의 하단부. 그 다음 3번 절토면 경사면의 절상, 상단부. 그 다음 해수면 나오면 어디? 만종이나 만수위. 특히 그 평균은 여러 번 냈습니다. 평균 수위가 아니고 최대 만종이나 만수위. 그 다음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어깨선, 모서리. 바깥쪽 어깨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맞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해수만 제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리을과 미음 두 가지만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밑에 문제 다 똑같은 문제 반복되고 있어요. 넘어가서 특히 52번 문제 이건 주의해서 봐야 돼. 이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단글로 나오는 문제 이거. 더 이상 요 입에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결정할 때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 4가지가 있다? 요 문제예요. 이거. 알았어요? 요 문제. 그래서 52번 문제 보면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다 했지 예외? 요 4가지. 법원 확정 판결이 있거나 공공토지 분할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이 4가지만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권 이전 매매를 분할할 때 이건 분할 신청 사유지만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1번 아니고 2번 법원의 확정 판결 판. 두 번째 3번 사업지구 경계 사. 그다음 4번에 도시관리계획선 도. 5번에 공공용 토지 분할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 제방 등 이게 도제하고요 철수학까지. 그래서 52번에 1번은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 지금 똑같은 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것이 55번처럼 이거는 이제 경계와 관련 없는 건데 이 측량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작년 문제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즉 소관청이 부여한다는 것이고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라.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된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경계를 새로 결정하면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는 지적 측량하여 결정한다. 해마다 나온다 했지. 합병이고 뭐 하지 않는다 했어요? 측량하지 않는다. 합병은 지적 측량하지 않아요. 측량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엉뚱한 문제를 만듭니다. 이렇게.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를 통해서 기록 저장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은 그거를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해라. 전사간 지적 공부는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도 포함돼요. 이건 어디를 이따 좀 이게 섞여서 그런 건데 지적 공부 공부할 때 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약지 11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18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 지적공부 보관 관리에서 가시적인 지적공부 즉 종이에 쓴 것은 소관청이 서구에 비치 보관하고 영구 보존하면 되지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 이게 전사된 지적공부야. 이것은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해라. 이렇게 됐고 이 전사된 것은 복제를 누가 하느냐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할 수 있어요. 소관청이 아니라 장관이 복제합니다. 이때 요 내용 중 지문 하나를 옮겨놓은 거예요. 이건 그대로. 그래서 요 지적공부의 보존 관리 문제와 섞여 있어서 지금 같이 본 겁니다. 넘어가서 면적 문제. 면적에 대해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545입법 면적 결정 방법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111페이지 면적을 보시면, 면적은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다. 수평면.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2차원 지역이기 때문에 수평면상 넓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수평면 넓이. 이것은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하지만 종래 척관법상 평 이런 것을 자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여기 고치는 계수 121분의 400이라는 이 계수를 자 이걸 기억해 줍니다. 약 3.3058이지만 이 계수를 기억해 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척이라는 이 축척은 실제의 거리분의 도면상 거리의 비율, 거리 비율이 축척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비율로 조절하면 이게 나오니까 비례 관계 한번 풀어버리면 돼. 그러면 축척이 500분의 1이다. 그럼 실제 거리 50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도면상 3cm는 500분의 1 때 이건 실제 거리 얼마냐? 거꾸로 500번 해주면 돼. 3 곱하기 축척 분모를 곱해버리면 실제 거리가 나와. 1500cm를 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15m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 면적 측정 방법과 관련해서 자 평판, 과거에 측판이 하겠지만 이 평판이나 전자평판, 이것은 측량 도구를 얘기합니다. 이걸 사용하면 일반 지적도나 일반 임야도가 작성되는데 이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해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산출하고, 경우의 측량 방법을 썼을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과 작성 비치돼야 되고, 이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쓴다. 이거 꼭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가면 다 틀려요. 경우의 측량 방법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리고, 평판 이렇게 하도 틀려 다. 전자평판 쓰면 전자면적 측정기법, 경우의 측량 방법 썼으면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 다음 면적에 대해서 자 면적 결정 방법은 오서희법 쓴다 했죠. 그래서 축척 분모를 잘 봐야 돼. 요 축척의 분모값이 요 분모, 요게 1000단위를 넘어가느냐 100단위에 따라 다르다 했죠. 첫째 축척 분모가 1000단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이런 경우에 최소값이 얼마냐? 1제곱미터 최소값이에요. 여기는 100단위는 500분의 1, 600분의 1 두 가지예요. 이때는 0.1이 최소예요. 그럼 여기 등록 자릿수는 제곱미터 자리까지, 즉 지금 이게 어디야? 1위 자리, 자연수값만 해.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가 소수 첫째 자리를 말합니다. 이거 이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라, 이런 얘기. 등록을 하라. 그러다 보면 단수를 처리해야 돼. 이때 나머지 뒷수를 정리할 때 기준값, 여기는 0.5를 기준해서 결정하고 여기는 0.05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요 남는 숫자가 이거보다 크면, 즉 초과하면 올리면 되고 이거보다 작으면 미만이면 버리면 되고 이때 같을 때 오사입한다. 이때 오사입할 때는 구하고장 끝자리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구하고장 끝자리가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준다. 이게 바로 오사입법이에요. 그래서 축척 분모, 이게 제일 중요한 어떤 구별 기준이 되어버리는데, 여기서 축척 분모 100단위와 같이 보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거나 경우의 측량 방법으로 직접 확정 측량했거나 경계점 좌표 등급을 작성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축척과 무관하게 100단위를 따라간다겠죠. 이 내용이. 그럼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급과 작성된 지역에서 산출한 면적이 276.45가 나왔다. 얼마를 등록해야 되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급 작성 지역 축척 원칙 500분의 1이니까 이런 말이 없어도 여기 경계점 좌표 100단위와 같이 소수 첫째까지 등록해야 돼. 여기까지 등록하려면 남은 숫자가 얼마 나오느냐? 0.05가 나왔어. 기준값 0.05와 비교해서 같단 말이야. 같으니까 어떻게 돼? 오서입해. 이때 구하고장 끝자리가 짝수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항상 면적을 결정할 때는 어느 자리까지 등록할 건가를 결정해야 돼. 그걸 하려면 뭘 알아야 돼? 축척 분모를 알아야 돼. 이거. 이 축척이 안 나왔으면 뭐라도 나왔어야 돼. 이런 말이 나와야 했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다, 지역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을 작성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야 돼. 그래야 자릿수 결정할 수 있어요. 자릿수가 결정되어야 그 뒤에 있는 거, 요까지 자릿수 결정돼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때 초과냐 미만이냐 같으냐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처음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건 아니니까, 그죠?
이제 문제 연습을 몇 번 해보면 돼, 연습을. 0 짝수, 같이 짝수에 들어갑니다. 0이나 짝수는 버려. 홀수만 올리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56번 문제 보세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걸 찾아라. 56번 문제. 자, 도면상에,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 면적은 도면상에서 계산하거나 좌표로서 계산된 토지 수평 면적이다. 여기 바로 용어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종전이 척관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 면적은 121분의 400, 이 계수를 곱해서 미터폭으로 환산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시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토지대장에 등록한 면적은 새로이 측정한 면적을 등록하고 임야대장의 면적은 말실상이므로 정적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면적 오차 문제 정리한 문제. 이건 어디에 다 정리해 놨냐면 여러분 요약집에서 측량결과 면적 오차 생기면 정리하는 방법 요약집 129페이지 보세요. 129페이지 보면 이 면적 측정 오차를 정리할 때 거기 4가지 경우를 다 써놨어요. 그중에 안 나온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지역. 이거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등록전환시. 등록전환시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를 초과냐에 따라서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하고 허용 오차를 초과하면 직권 정정해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시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 오차를 분할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걸 안 분해주는 거예요. 면적 비율 따라 나눠주고. 초과할 때는 지적공부상 경계란 면적을 정정한다.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시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땐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허용 범위 초과하면 축척 변경 측량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 나온 게 뭐냐? 요 다음에 나온 거예요. 어떤 거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토지 분할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아주 100단위와 같이 하니까 정밀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필지가 있다. 이게 얼마냐?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 이 토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을 10개로 잘랐다. 그럼 이 토지를 분할하면 10개가 나왔어. 또 10개로 잘랐다. 그러면 이 토지가 각 필지 면적 1번부터 10번까지 토지가 있으면 이 면적을 다 계산해 보니까 1번 뭐 이건 100 1.3 이건 97.5 이건 일정치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 면적이 나오면 이 분할로 각 필지면을 다 합산시키면 이건 분할 전의 면적과 분할의 면적은 어떻게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이 단수 처리 올리고 버리고 오사입하는 과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같지 않다면 이걸 더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분할 전의 면적과 분할 후의 면적이 이걸 합치면 합산하면 이건 같아야 되는데 이게 더 클 때는 또 이게 더 작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쌀장사 얘기했어 안 했어? 기억나 안 나? 쌀장사 전혀 생각 안 나죠 또? 예? 두 개만 했어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이걸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은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보셔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 법 조문 내용이 말이 수학적인 원리를 법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쌀 장사인데 을에게 쌀 한 마리 파세요 했더니 알았어. 한 마리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만약 8kg을 판다. 여기다 이런 용기다 딱 담아줬어. 이렇게 돼가지고 계량기로 딱 재봤어. 했더니 8kg가 딱 나와야 되는데 재보니까 얼마 나왔어? 8.3kg가 나왔네? 좀 많이 집어넣지. 그럼 좀 덜어내야 될 거 아니야? 8kg 주려면. 그럼 어떻게 돼? 알았어. 좀 덜어낼게. 이거만큼 좀 덜어내고서 재봤어. 그랬더니 7.8kg가 나왔네? 너무 많이 덜어내는 거야. 아이고 실수했네. 또 집어넣어봤어. 아 너무 많이 조금 넣어봤더니 다시 재봤어. 그러니까 8.2kg가 나왔네? 너무 많이 넣은 거야.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해야 돼? 넣다 뺐다 하면서 너무 많이 덜어내거나 너무 많이 집어넣기 이런 문제 나오지? 조정할 때 미세한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방지하려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제곱미터 분할전이 1000이었으면 분할후가 만약 1003.6이 나왔어. 약간의 요만큼이 더 크잖아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여기 단수 처리할 때 오사입 할 때 올리고 버리고 오사입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 분할 후 면적이 크니까 어떤 단수 처리해야 같게 만들어주게 좋아? 어떤 단수를 처리해야 돼?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아? 이거를 좀 낮추려면 어떤 방법 써야 돼? 낮추려면. 낮춰야 되겠지? 이 천으로 만들려면 이게 지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줄여야 되겠잖아. 줄여야 돼. 줄이려면 끝수 처리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좋아? 그냥 버리면 돼. 버린다. 버리는 방식으로. 알았어요? 버릴 때도 어떻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무작위로 아무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만약 보세요. 끝수를 만약 0.09를 버렸어. 그럼 오차가 얼마큼 벌어져? 이거면 벌어지지. 0.01을 버렸어. 오차 얼마야? 0.01만큼 벌어지지. 이런 쌀장사 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뭐부터 버려야 돼? 뭐부터 버려나가야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걸 버려야 돼? 순서가 0.01, 0.03 이런 끝수가 있어. 뭐부터 버려나가야 돼? 요거부터 버려나가야 돼요. 차례대로. 큰 거부터 버리면 이 쌀장사 꼴이 돼버려. 한번 퍼냈더니 또 줄어들고 늦더니 또 늘어나고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럴 땐 버려서 갖게 만들 때 버릴 땐 끝자리 다음 숫자가 뭐부터 버린다? 작은 것부터 버려나가야 맞춰진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원리가. 그럼 만약 이게 1000제곱미터인데 이게 얼마? 996밖에 안 돼. 996.3이다. 여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했지. 그럼 이게 또 적으면 방법을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 올려줘야 돼. 올려.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올릴 때 보세요. 예를 들어서 97.67 이걸 올렸어. 얼마로? 97.7 올렸어. 그럼 얼마큼 벌어졌어? 오차가. 요게 예? 여기서 요 0.07을 얼마로 올렸잖아요. 얼마로? 0.1로 올렸지. 그럼 얼마큼 벌어진 거야? 이게? 이 안 가면 자, 이 9를 올려서 이렇게 7로 만들었어. 그럼 오차가 얼마큼 벌어졌어? 오차가 얼마? 0.01만큼 오차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97.61을 올려서 97.7로 만들었어. 오차 얼마 벌어졌어? 0.09 벌어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오차를 미세하게 조정하려면 올릴 때는 뭐부터 올려야 돼? 이 끝자리 다음 숫자가 이 큰 숫자 요거부터 올려야 이렇게 올려줘야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원리를 말한 거야.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토지 분할의 경우에 분할 전후 면적이 이렇게 분할의 면적이 더 크다면 어떻게 줄이려니까 버려야 돼. 버릴 땐 작은 것부터. 이게 작을 땐 어떻게 돼?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돼. 올릴 땐 뭐부터? 큰 것부터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 조문 내용을 이해해야 돼. 이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129페이지에 나온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오차 배분 방법 중에서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지역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문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후의 면적이 작으면 아까 위에 작으면 어떻게 한다? 작으면 올려야 된다. 원래는 큰 것부터 올려야 된다. 그다음 오른쪽 분할 후 면적이 더 크면은 버려야 된다. 버릴 땐 뭐부터 버린다? 작은 것부터 버린다. 이 얘기예요. 원리가. 이렇게 오차 정리한 방법 중 이건 아직 안 나왔고 등록 전환과 분할은 여러 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 정리한 방법까지 같이 봤으니까 나중에 토지 이동할 때 따로 안 볼 겁니다. 지금 56번에 바로 이거예요. 3번에 등록 전환 시 56번 문제 보세요.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가 생기면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냐 초과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하고 허용 오차 범위 초과할 때는 임야 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해라. 직권 정정. 정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권 정정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분할 축척 변경 지역군 복구 등의 경우 면적 지정해야 되지만 합병이나 지목 변경 거의 제작성 문제 없어진 말이에요. 그거 지워버리고 제작성 문제는 옛날에 있었지만 없어졌어요. 이제 지역도 제작성 문제. 이땐 측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토지 면적이 0.5제곱미터로 계산됐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원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0.1이 최소야. 최소보다 크면 그냥 등록하는 거야. 0.5는 이거보다 크죠? 이거보다 작으면 0.1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측정한 면적이 0.01이 나와서 그럼 얼마 등록해? 0.1로 최소값으로. 그럼 0.09가 나와서 얼마로? 그냥 0.1로. 0.05가 나와서 그냥 0.1로. 최소보다 작으면 무조건 0.1. 최소보다 크면 그때는 이제 그 첫째 자리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최소값이란 건 최소보다 작으면 그냥 무조건 최소값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냐? 뭐 여러분들 뭐 문제 드리는 건 유치한 건 보지 않겠습니다.
59번 문제 보세요. 59번 문제. 세부 측량할 때 필지마다 면적 측정한 경우 아닌 거. 이건 사실 아주 유치한 문제 중에 들어가는 거에 포함되지만 이게 여러 번 있으니까 하나만 보는 겁니다.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축척 변경. 자, 이 중에 뭐가 들어갔어? 합병을 갖다 끼워넣는다면 합병. 대부분 어떤 거 합병이나 지목 변경 하나씩 들어가. 이런 것들은 측량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합병이나 지목 변경. 그 다음 61번 보세요. 다음 중에서 면적 측정을 해야 되는 것, 즉 면적 측정을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지번 변경은 측량과 무관합니다. 왜? 측량은 토지 표시사항 중 어떤 것과 연결해서 이 토지 표시 중 몇 개가 있다 했지 이게? 6개. 이게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때 지적 측량 여기와 관련된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번 변경, 건물 경계 면적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측량할 필요 없죠. 합병은 경계의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지. 지역공 복구는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면적 측정을 해야 되고, 지목 변경 이것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 1필지, 2필지 분할 측량해야 됩니다. 분할 측량하면 경계나 좌표 면적 다 새로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전부 새로 결정합니다. 축척 변경도 정밀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않는 건 거꾸로 전형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지목 변경과 합병이에요. 근데 지번은 아무 관련도 없으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미음과 비읍과 시옷 요 4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건 62번 조금 이따 볼 지역공부 등록상 공부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62번 문제.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토지대장 이미 대장에만 등록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아요. 지적도 축제 600분의 1이다. 100단위지? 이때 어디? 제곱미터 2의 한 자리. 아까 이거 제곱미터 2의 한 자리가 어디라고? 소수 첫째 자리. 지금 2의 한 자리라고 썼어. 첫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도의 축제의 1200분의 1입니다. 1000단위죠. 그러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최소값이 1이니까 1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임야도의 축제 6000분의 1이다. 1000단위죠. 1필지 면적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1제곱미터로. 5번 질문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최소값이 0.1이니까 얼마 등록한다? 0.1로. 그러면 거기 63, 4번은 전부 다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63번은 뭐가 나왔어? 축척이 나왔으니까 1000단위죠? 1200분의 1인 경우와 두 개 나눴네? 600분의 1. 이거 나눠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어떤 토지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거기 145.5제곱미터. 145.5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00분의 1일 때 결정 방법과 600분의 1일 때 결정 방법으로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1200분의 1 때는 어디요? 1000단위니까 어디까지? 1의 자리.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그럼 이걸 결정해야지. 얼마가 남았어? 0.5. 이건 기준값과 비교해서 큰지 같은지 작은지 결정해야지. 같아. 오서입해야 돼. 오서입할 땐 구하고 전 끝자리가 홀수니까 어떻게 해? 올려서 146으로 등록하면 되고. 자, 100단위입니다. 그럼 어디? 소수 첫째 자리 등록. 여기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로 그냥? 145.5로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릿수부터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단위는 1위 자리까지, 100단위 때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자릿수부터 결정해야 뒷자리 정리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자릿수부터 어디까지 할 건가 이거부터 결정부터 딱 해놔야 돼. 그래서 146, 145.5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거고. 그 다음 64번 경의 측량 방법, 지적 확정 측량 밑줄 치고 지적 확정 측량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지적 확정 측량은 100단위 때 같이. 그러면 여기 산출된 면적 얼마로 나왔습니까? 여기에 보면 730.45가 나왔어. 730.45가 나왔어. 100단위니까 어디까지 하라고? 소수 첫째 자리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이게 단수야. 얼마가 단수야? 0.05가 남았지. 기준값 얼마? 0.05 기준값과 비교해서 이게 크냐 같으냐 작으냐 결정해야 돼. 해요 이때? 같죠.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오서입해야 돼. 오서입 하려면 구하고 끝자리야. 여기가 끝자리야. 이게 짝수니까 버리는 겁니다. 703.4로 등록하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죠? 이거 뭐 100번이 봐도 뭐 여러분들 이거 해야 잔소리 말만 입만 아파. 그러면
우선 다 똑같은 문제니까 거기 66번 문제 보세요. 이거 27회 작년 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라고 했어요. 1필지 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어? 1029.551. 이건 1029.551이 나왔어. 어디까지 등록하라고 했어? 소수 첫째 자리. 여기까지 등록하려니까 이게 남았어. 이게 얼마 남았어? 이게 얼마 남은 겁니까? 0.051이 남았잖아. 기준값 얼마? 기준값인 0.05와 비교해서 이게 큰지 같은지 작은지 결정해야 돼. 크면은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으면 오사에 버는 거예요. 어때? 초과잖아. 요만 붙어있지. 초과했지. 그러니까 올리는 거예요. 얼마로? 6으로. 1029.6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 이것도 66에서 다 64로 나온 게 이거 67이에요 이게. 거기는 이건 15회 때 나왔던 문제. 15회 때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요건 약간의 그 지리신 내용이 포함된 건데 요거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면적 결정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자 보시면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1000단이라는 거 알 수 있지? 1200분. 시행제 법원이 지정한 토지 감정이 산출한 면적이 220 원래는 지리신 내용 22.6인데 이거 그대로 문제 만들 때 222.6제곱미터를 이렇게 산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축척 분모가 1000단이면 저렇게 소수 첫째 자리 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구하라고 했어요? 1제곱미터짜리. 즉 자연수값만 구하는 거예요. 자연수만. 소수점 이하는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면적 결정 제대로 했어? 잘못했어? 제대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다시 지금 축척이 얼마라고? 1200분의 1이니까 축척 분모가 1000단을 넘어섰어요. 그럼 지적에서 면적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 계산한 거야. 그러면 토지 감정이 산출한 면적이 이렇게 측정했다면 이건 잘한 면적 결정 방법이요? 잘못된 결정 방법이요? 잘못됐습니다. 뭐가? 판결문에 잘못 나와서 판결문에 이 판결문을 잘못 썼다면 지적공무원이 판결문이 담당 판사가 이것도 모르네 내가 고칠게 하면서 막 고쳐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판결문에 우익이 계산을 잘못했거나 우익이나 표기가 잘못했거나 오산 계산 잘못했으면 이 판결문을 판결 내려준 법원에 가서 이거 고쳐야 돼.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되면 고치는 걸 등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경정. 원시적인 착오나 오류를 고치는 걸 경정. 이 판결문을 들고 법원에 가서 지적했다는 계산 방법이 아니니까 제대로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돼. 그럼 판결을 경정해 준단 말이야. 이거 들고 오면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 의결 잘 이행하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을 때 소유자가 이걸 근거로 해서 지적공무정리 요청했을 때 1필지 분할면적 결정이나 조치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 담당 공무원이 물어봤어. 직접 고치느냐 뭐 등록하고 뭐냐 직권으로 뭐를 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 5번 지문처럼 자 이걸 결정하려면 확정 판결을 먼저 뭐 해야 돼? 경정받아 법원에 가서 고쳐와야 돼. 그래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이건 면적 결정 방법. 만약 1200분일 때는 얼마로 결정해야 돼요? 이거? 단수가 얼마야? 요거까지 해야 되는 거. 이거 남았잖아. 얼마 남았어? 0.6이 남았잖아. 그럼 기준가 얼마? 0.5와 비교해서 큰지 같은지 작은지 결정했지? 어때요? 초과잖아. 그러니까 올려서 223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소수점 하나 그것 때문에 숫자 잘못되면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축척 분모가 1000단일 때 면적 결정 방법은 1의 자리, 즉 제곱미터 자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단수 처리해 줬어야 돼. 그래서 기준값이 0.5보다 초과하기 때문에 올려서 223으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법원에서 해줘야 돼.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바꿔줘야만 그걸 가지고 정리해 준단 말이야. 안 바꿔주면 이거 가지고 정리 못 해요. 그 다음 넘어가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 69번, 66번 이게 이제 순서로 하면 이제 69가 돼. 66 맨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거기 이제 66이라고 표된 걸 이걸 보겠습니다. 축척이 500분의 지적도에서 가로 3cm, 세로 2cm 직사각형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때 실제 면적 얼마냐?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들 면적 구하는 공식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축척이 얼마라고 했어 지금? 축척이 얼마? 500분의 1이에요. 1대 500은 500분의 1. 그러면 가로가 이렇게 도면에 가로가 3cm, 세로가 2cm다. 도면에서 3cm, 2cm. 이 직사각형의 실제 넓이가 얼마냐? 실제 넓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가로 3cm 실제 거리가 얼마야 이거? 곱하기 거꾸로 500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거리. 그럼 얼마? 3, 5, 15, 1500cm를 미터로 바꾸니까 15m예요. 그럼 요 세로는 얼마? 2cm야 2cm. 2cm를 거꾸로 500배 해보니까 1000cm를 미터로 바꾸니까 10m야.
가로가 15m, 세로가 10m인 이런 직사각형 넓이는 150제곱미터.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2, 3은 6 곱하기 500 빼면 다 엉뚱한 답을. 알았어요? 면적, 실제 거리로 환산해서 곱해주면 돼, 그냥.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착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적 공부와 관련된 것을 보는데, 특히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요약집을 와보세요. 다시 어딜 보시냐면, 지적 공부에 대한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지적 공부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약집은 114페이지 여기부터 보면 돼요. 자, 지적 공부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지적 공부는 종류가 몇 가지? 8가지 암기라 했죠. 지적 공부는 크게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로 나눠져요. 가시적이란 건 눈에 보이는 거, 종이 위에 써서 보이는 거예요. 불가시적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전산화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직접적인, 저장됐기 때문에.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를 그대로 전산화시키면 이게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거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록 저장. 그럼 가시적 지적 공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협의대장. 이게 바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요 토지 임야 대장. 가장 좁은 의미 대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넓은 의미 대장 여기다 공유지연 명부하고 대지권 등록까지 붙여 넓은 의미 대장.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고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도면이 있어, 도면. 이 도면에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면을 원래는 지적 도면을 줄인 말이야. 지적 도면을 줄이면 도면이 돼. 이 도면에, 지적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등록상, 지적 공부 8가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이 지적 공부에 무엇을 등록할 것인지 등록사항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 여러 가지만 나왔을 때 이걸 해결해야 돼. 등록사항. 해마다 빠지 않고 나옵니다. 등록사항을 할 때 먼저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소재 지번이다. 소재 지번. 그러니까 소재 지번은 모두 공통이니까 도면에 소재 지번이 등록됩니까? 안 됩니까? 도면에 지적도에 소재 지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다 공통이라니까.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다 공통 들어가. 그 다음 공통성이 많은 게 뭐냐? 여기 도면 빼고 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토지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느냐? 도면에만 없어, 도면에만 없는. 이게 뭐다?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자릿수가 몇 자리냐? 자릿수 몇 자리? 19자릿수로 구성. 19자릿수 중에서 구성이 맨 앞에 10자리는 뭐라고? 행정구역 표시. 이게 뭐야? 소재. 그 다음 11번 한 자리가 대장 식별번호. 뒤에 8자리가 지번이야, 지번. 그러니까 소재 지번은 맨 앞에 소재, 뒤에 지번이 나왔어. 11번째 숫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비치된 지적 공부가 달라집니다. 1일 때는 토지 대장을 만드는데 지적도가 먼저 사전에 만들었어야 돼. 1차로 갑니다. 2일 땐 임야 대장을 만드는데 여기 때 임야도가 따라와야 돼요. 3일 때, 이거 중요해요. 3일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돼.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밀하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면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토지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계 위치도 알려주기 위해서 지적도를 따로 만들어요. 근데 이때 지적도의 특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지적도 특징. 즉, 11번째 숫자 3일 때의 지적도의 특징 3가지. 제명 다음에, 제목이죠. 제명 다음에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썼다. 그 다음에 경계점 간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등록한다. 3번째,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도각선 우측 하단에 써놔야 돼. 이 3가지 특징이 나와. 이건 요약집에 다 있어요. 어디? 110, 여러분들, 6페이지에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특색에서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의 이 지적도의 특색을 여기 써놨어요. 이렇게. 3가지 암기가 되면. 시험에 자주 이것도 다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유번호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고유번호를 보면 알 수 없는 게 뭐냐 물어보면 이 고유번호 구성 여기에 보면 지목을 알 수 없어. 지목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토지 면적도 알 수 없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고유번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유번호에 코드화되어 있지 않은 것. 첫째, 지목, 면적, 소유자 코드화되어 있지 않다. 기억해 줍니다. 그 다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여기 광의대장, 이 네 가지 다 나왔어요. 여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등록까지 이 소유자 인적사항,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몇 월 며칠 날 매매로 취득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까지 나온다. 이건 소유자와 관련된 건 이 네 가지 장부를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일 게 이 두 가지, 토지 임야 대장, 협의 토지 임야 대장은 항상 기억할 거, 여기만 있는 거 암기해야 됩니다. 일단 면적, 그 다음에 이걸 제곱미터로 표시했고,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이 세 가지 암기해줘야 돼. 뭐 개별 공시가 이런 까지 알 필요 없어도 일단 이 세 가지는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공유지연명부면 어떤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공유관계라는 거예요. 공유지연명부는 각각 소유자가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 지분을 써줘야 돼. 여기밖에 안 돼. 근데 이건 대지권 등록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위에 집합 건물이 있어. 역시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은 있지만 여기는 요거 말고 세 가지가 나와. 대지권 등이라면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지권 비율이라는 거, 비율. 그 다음에 전유분 건물 표시. 몇 동 몇 호인지 전유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건물 명칭. 건물 명칭입니다. 명칭. 여기 나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번 세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부호, 부호도, 좌표. 이 세 가지 기억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도면하면 첫째가 뭐냐? 경계예요, 경계. 경계는 도면에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경계. 그 다음에 색인도. 이거 일람도라고 하면 안 돼요. 일람도가 아니고 색인도. 색인도. 그 다음에 도각선이나 도각선 수치. 기타. 지목을 쓰더라도 여기는 지목을 부호로 한자씩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나 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 여기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치는 도면. 기타 기준점 위치 같은 것도 표시해줘요. 그래서 자 면적 이런 게 나왔다. 요건 토지 임야 대장을 찾아야 됩니다. 소유권 지분하면 첫째가 공유전명 먼저 떠올려야 되고, 대지권 등록부는 요 세 가지가 나오면 이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대지권 비율, 전유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세 가지 암기해 놔야 됩니다. 부호, 부호도 좌표. 자, 부호는 어디에 등록하느냐 하면 요 부호하면 경계점 좌표. 그러면 지목을 부호로 등록할 때 요건 부호라는 건 지목을 얘기하는 지목. 부호가 아니고 지목. 지목을 한 자씩 썼다는 얘기예요. 도면하면 항상 첫째 경계. 그러니까 만약 토지대장을 보고 경계를 설명했다? 토지대장 등록, 경계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적도를 보고 면적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물론 도면 보고 산출해 볼 수 있겠지만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면적이 나와 있지 않고, 면적은 토지 임야 대장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대장.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문제 해결합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114페이지부터 물적 편성주를 취하고 있어서 토지 임야 대장 등록상, 그 다음 밑에 고유번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고유번호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는 거기 소유권 지분을 알아두면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는 세 가지, 대지권 비율, 전유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지적도 임야도 축척 총 7가지가 있다. 지적도는 축척은 7가지 다 씁니다. 근데 임야도는 2가지만 쓴다. 7가지 축척은 도면 사용한 축척 암기해야 됩니다. 도면 축척 가장 큰 게 얼마다? 500분의 1. 5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요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5, 6, 30, 3000분의 1 써놓고 이거 2분의 1씩 줄이면 돼. 500분의 1 반 줄이면 1000분의 1. 600 반을 줄이니까 1200분의 1. 한 번 더 줄이면 2400분의 1. 이렇게. 2400분의 1. 3000분의 1 반을 줄이면 6000분의 1이에요. 이 7가지 축척을 지적도에서는 다 써, 이거. 지적도는 다 쓰지만 일반적으로 지적도 많이 쓰는 게 1200분의 1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500분의 1이 원칙이야. 임야도는 2개밖에 안 써. 임야도 500, 여기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 중에 일반적인 게 6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적에서 사용하는 축척을 물어보면 총 7가지가 있다. 제일 큰 것은 500분의 1, 그 다음 큰 게 600분의 1.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반씩 줄여나가면 돼요. 이렇게. 총 7가지 사용하는 거. 여기 2000분의 1 없어요. 자, 500, 1000, 6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 총 7가지 기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16페이지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이것은 일부 지역에서만 작성한다. 어디냐 그게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이나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이다. 축척은 지적도의 축척의 원칙 500분의 여기서 주의할 게 이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 거리를 등록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거리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에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적도를 가지고는 뭐 하자는다? 측량할 때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는 측량할 때 뭘 가져오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을 실시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좌표란 건 1대1로 대응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11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 경계의 결정과 지표상의 경계 복원할 때는 좌표에 의한다. 이 얘기는 도면, 즉 지적되는 경계에 측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요 정도 내용을 알고 지적 공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하고선, 예, 이거 다 시간이 뭐니까 오늘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문제가 많아, 여기도. 그 보니까 이제 숫자 중간에 아까 빼먹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들 보면서, 예, 해설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 맞을 때가 있어요. 자, 1번은 지우세요. 1번 보지 마시고. 2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상 기재번호 잘못된 걸 찾아라. 토지대장, 즉 협의대장이죠. 지목은 부호로 쓰는 게 어떻게 쓴다고? 정식명칭. 여기서 지목은 정식명칭으로 정식명칭 써야 돼요. 부호는 도면에 쓰는 거니까. 지번은 숫자를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에 등록할 땐 지번 숫자 앞에 산으로 표시해야 되고,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소재는 동리까지 행정구역을 표시하는데 이때 동리는 법정동입니다. 고유번은 총 19자 숫자로 표시한다 했어요. 넘어가서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 이거 다 기출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자,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있어요? 대지권 비율 어디에 있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야. 토지, 임야대장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등록상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지문도 경계는 어디에 있어? 도면에 있다고 했잖아. 도면에. 그런데 지금 어디? 토지대장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3번은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 권리변동 기준이 어디라고 했지 아까? 권리변동 기준? 등기부입니다. 그럼 등기부상 구체적으로 언제 소유권이 변동된 거야? 등기부에서. 등기부상 등기기록에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언제야? 언제 변경했다고 했어요? 예? 접수일자. 등기법 6조에 나왔다 했지? 등기법 제6조에 가면 저 1항이 뭐야? 예? 접수시기. 접수시기는 언제라고 해서 접수시기는 저장된 때. 신청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중에 저장되면 접수인 거로 본다. 2항에서 등기 효력 발생 시기.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지? 등기를 다 마치면 언제? 접수한 때. 접수한 때라는 건 접수한 날이에요. 접수한 날. 그래서 대장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변동된 날을 기록할 때는 어떤 날짜가 기준이다? 등기 접수한 날. 접수일자가 기준이래요. 알았어요?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3번 지문 뭐라고 표현했어? 대장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등기부의 등기 원인 일자 기록 정량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했죠? 자, 등기 원인 일자를 기준으로 뭘 결정해야 돼? 대장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 정리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등기부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이 날이 누구라? 어떤 날이다? 등기 접수 일자. 이 날 기준으로 뭘 정리해야 된다? 대장을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개별 공시가는 지적공모정 신청 수수료. 이 개별 공시가는 세금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 되지만 양도세나 이런 개별 정리 신청 수수료는 필지당 얼마씩 계산하는 거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 해요. 그 다음 5번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뭐야? 토지 표시지. 이 토지 표시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 표시상 기준이 기준된다. 사실관계는 어디가 기준하는 거야?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이므로 토지 대장에 기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뭘 결정한다? 등기부 표제부 내용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옳게 제대로 된 것은 5번 하나 맞고 나머지 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토지 고유번호에 관한 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세요. 자, 고유번호가 지금 19자리 주어졌어요. 그러면 앞에 10자리 볼 것도 없고 뒤에 8자리 볼 것도 없어요. 세지 마세요. 여기 쭉 되고 여기 대시 연결된 거 여기 10자리 10자리. 그다음에 여기 다음에 한 번 여기 지금 3으로 나와 있죠. 뒤에 8자리가 뭐예요? 지번이야. 가운데 4자리 끊어서 본번과 부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지금 11번 숫자가 뭐예요? 지금 3이라는 거예요. 3. 3이랑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땐 뭘 만들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토지대장 지역도를 세트로 비치했다는 얘기예요. 자, 지적 공부는 그래서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역도가 작성되어 있고 지번은 그 뒤에 8자리 중에 0을 빼면 됩니다. 여기 0, 0, 1, 2, 4에 뭐 0, 0, 0 얼마 0, 0, 7 이렇게 나왔으면 0, 0, 7, 0을 다 빼면 돼요. 그래서 124에 7번지 이게 지번이 되버려요. 면적의 계산과 경계의 봉헌 좌표해야 한다.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 지적도 가지고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 결정과 경계 복원할 땐 좌표에 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면 가지고 청구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부여된다.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유번호를 가지고 토지 면적을 측정한 결과 726 여기서 726점 얼마가 나왔어? 면적이 726.7로 나왔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726.7이면 아까 여기 있었죠. 경계점 좌표 등본 작성 지역은 지금부터 이 한자 여기로 한다 했지. 그러니까 어디 소 첫째 자리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그대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소 첫째 자리까지니까 그대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8번 문제. 자, 다음은 이제 토지 대장 중에서 그 오른쪽에 소유자필 생략한 토지 표시만 나온 겁니다. 거기 보면 자, 고유번호가 나와 있고 소재가 나와 있고 지번, 축척 표시가 되어 있고 토지 표시로서 지목, 면적, 사유. 이 사유가 토지 이동 사유. 거기 사유라는 게 보다 요 토지 이동 사유. 요 사유라고 쓴 건 토지 이동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면 거기 제일 먼저 71년 8월 1일 날 신규 등록 매립준구랑 바다를 막아서 지목은 전이되고 100제곱미터를 등록해 놨습니다. 이게 78년에 분할돼 가지고 6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지금 158-1로 떨어져 나간 것은 면적이 얼마큼 떨어져 나간 거예요? 40만큼 떨어져 나갔지. 지금 보시다시피 그 그림에서 보면은 처음에 전으로 등록할 때, 자, 158번지를 등록할 때 이게 전 여기 있었죠? 전 이게 얼마? 10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했다가 이게 토지가 분할됐습니다. 158번이가 떨어져나서 이게 158에 1로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로 바뀌었어 이게? 예? 얼마나 바뀌었어요? 60으로 바뀌었지. 그럼 여기 얼마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40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99년 9월 1일 지목 변경이 생기네. 9월 9일 날 지목이 뭐로 바뀌었어? 대로. 요 전에서 지목이 그 다음에 대로 바뀌었고 지목 변경이 생겨 이렇게. 그 다음에 2004년에 합병됐네. 여기 159번지 합병 이렇게 여기 159번지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한 필지가 됐는데 한 필지 됐는데 면적 얼마로 바뀌었어요? 80으로 바뀌었어. 80. 전체 합쳤더니 80이 나왔어. 그럼 159번지 면적 얼마라는 거야? 20이지. 60 합치니까 80이 나왔잖아요. 지목은 뭐야? 이거 159번지 지목은 지목이 같아야 한 필지 만드는 거야. 지목이 같아요. 1필지 조건상. 그래서 요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틀린 걸 찾아야겠는데 1번 최초로 등록했다 맞고 신규 등록이니까 최초 면적 분할된 토지 면적 요거 아까 얼마? 40 떨어져 나갔다 했지. 158의 1번지는 40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지는 99년 9월 9일 날 지목이 바뀌었어. 뭐에서? 전에서 대. 대에서 전이 아니고 전에서 대로 바뀐 거지. 거꾸로 내놨네요. 그 다음에 합병되어 마일소진 159번지 이건 80이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아까 20이라는 거지. 20. 그 다음에 합병 후 면적은 얼마 됐어? 그냥 80이 됐다.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읽은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단순한 게 많아요. 단순한 게.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대지권 등록부 등록상으로만 어디 여기 대지권 등록부 등록상으로만 하면은 요거 찾아야 돼. 대지권 비율, 전입은 건물 표시나 건물 명칭. 요게 전형적인 거예요. 여기밖에 없는 거. 소재지만 다 공통. 전입은 건물 표시. 1번에서 지목은 안 들어갑니다. 2번에서는
개별공시가 안 들어가죠. 3번에서는 토지동 사유 안 들어갑니다. 4번에서는 건물 명칭, 대금 비율 들어가, 소유권 지분도 들어가, 4번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만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보세요. 여기 대유권 비율, 전유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들어가지. 그 다음에 고유번호 여기 다 들어가지. 소재 지분 다 공통이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도 같이 들어가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개념이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과 관련된 것 중에 아닌 게 포함 안 된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여기만 등록된 걸 물어봤을 때는 요 세 가지를 얘기하면 되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이거 말고도 소유자 인적사항도 들어갈 수 있고 고유번호도 들어가고 소재 지번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건 쭉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보세요. 13번.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의 등록사항인 걸 찾아봐라. 고유번호, 지목, 부호도, 소재, 지번. 소재, 지번 다 공통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부호, 부호도, 좌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찾으면 돼요. 그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으라 했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건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만든다 했지? 이거는 일부 지역만, 일부 지역.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입니다. 좌표에서 나타내므로 정밀성이 높다는 건 맞지만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지역들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좌표에 의한다겠죠. 굴곡점은 직선에 의하는 게 아니라 좌표에 의하는 거예요. 좌표값. 뒷부분이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지문처럼 도시개발사업 등 확정청약 지역에서 작성 비치하는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소위 주소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지번이야 들어가지만 소재 지번이 있지만 주소라는 건 등록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도 안 들어가고 면적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16번 보세요. 작년 문제입니다. 여기도 1, 2, 3, 4, 5 다 빠졌네요. 앞에 지문은 1, 2, 3, 4, 5 붙여놓으면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 등을 찾아봐라. 자, 옳은 거 1번 틀렸지? 어떤 게 틀렸어요? 토지이동 사유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2번 다 맞죠? 3번 경계와 기준점 위치는 도면에 들어가는 게 두 개 다 빠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 4번은 좌표는 들어가지만 구중 위치는 도면 등록사항이고 5번 면적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게 다 하나씩 들어가 있을 때 자, 토지 이동 사유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건 어디? 토지임야 대장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고유번호는 다 들어가는 거.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했잖아. 고유번호는 라든가 구중 위치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건축 위치 엉뚱한 도면에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9번 문제 같은 것은 이건 도각선 수치 가지고 면적 계산한 문제인데 14회 때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14회 때 여기서 도각선 수치가 무슨 역할을 하냐? 도면의 면적을 계산할 때 쓰는 것이다. 도각선 수치라는 것은 참고로 도면의 외곽 테두리선의 좌표값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도각선이 있으면 도면 외곽 테두리선이 있어요. 요때 여기다 쓴 거 이렇게 무슨 지역의 이렇게 쓴 거 요거는 색인도라고 해요. 색인도. 그다음에 여기 지적도라고 썼을 때 이거 제명이라고 제명. 그다음에 여기 뭐 축척 1200분의 1 축척을 써주고 여기 모서리 좌측 상 이거 두께는 요 도각선의 두께는 0.1mm 두께를 그린 거 똑같아요. 경계나 똑같다. 그리고 이 안에 만약 축척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500분의 1 작성이 원칙이니까 이렇게 쓸 때 여기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아까 제명 지적도 여기다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거리가 만약 요게 10번지 뭐 주차장이다 차 하면 여기서 요까지 거리가 50m 34cm 50.34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거리 경계 요점과 요점까지 거리 그다음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고 써주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도면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도각선 여기 모서리 양쪽에다가 요 숫자를 써놔. 이게 도각선 수치야. 이 수치가 뭐냐? 요 점의 좌표값, 요 점의 좌표값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x 좌표가 이렇게 여기 x 좌표 x2 y2라면 요거는 여기 이렇게 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점 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 전체 도면의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려면 이 가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로 길이를 A라고 하면 가로 길이는 여기 X2에서 여기 X1을 빼면 돼. X2 마이너스 X1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이 B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점에 Y2에서 요 점에 Y1 값 여기서 이걸 빼면 세로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세로 길이는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X2, X1 어디다 쓰느냐?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 이거. 이해하기 쉽게. 요 세로축에 쓴 게 가로값이야, 이게. 여기 세로축에 쓴 게 가로값이야. 여기서 이걸 빼면 가로 길이가 나와요. 그럼 여기 가로축에 쓴 건 뭐냐? 이거는 Y2 세로값이야. 이거 Y1.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세로 길이가 나와. 이걸 1대1로 대응되지면 곱하면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거기 그림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무적정 이렇게 그림만 내면 사각 쳐놓고 숫자가 4개 들어갔지. 11만 4,500이 뭐야? 여기 X2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11만 4천이 뭐야? 여기 X1이야. 가로 길이가 얼마야? 500이지. 500m란 얘기야. 알았어요? 세로 길이는 얼마야? 11만 5,200에서 11만 4,800 빼고 여기에 11만 5,200 여기 뭘로 나왔어? 11만 4,800. 세로 길이가 얼마 나와? 그러니까 400m. 그러니까 가로 500m, 세로 400m니까 곱하니까 4, 5, 20, 20만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면적 구할 때. 도각선 수치를 가지고 뭘 구한다고? 면적 산출한다. 이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 똑같은 거니까 아까 20번도 그건 보면 알 것이고 21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맨 위에 표시된 게 뭐라고? 이게 색인도. 이걸 뭐라고? 이거 색인도. 그 다음에 어느 지적도라고 쓴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제명.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축척이 있고 밑에 600불로 나와 있죠. 이 바깥 테두리선을 뭐라고 한다? 이걸 도각선. 그러면 자, 그 내용을 봤으니까 거기 1번 보세요. 지적도면 도면번호 15다. 여기서 여기 가운데 현재 이 가운데 이 15번 이게 현재 이 도면번호라는 거예요. 도면번호. 그 다음에 만약 그 밑에 보면 여기에 밑에 쪽에 126에 13 창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밑에 126에 13 창. 이건 뭐 창고용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토지가 잘렸잖아. 이거 보려면 어디 보느냐? 요 밑에 도면번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몇 번 도면 찾아가면 돼? 16번 도면. 이게 바로 이 색인도의 역할이야. 이 오른쪽을 보려면 이쪽을 보여야 되고 이쪽을 보려면 여기를 찾아가고 이 위를 보려면 여기를 보라는 얘기야. 도면번호. 그 다음 보세요. 도면번호 15라는 건 그 가운데를 읽은 거예요. 126에 10의 지목이 뭐냐? 10이 뭐야? 장으로 있지 이쪽에 장. 장은 뭐야? 천원차장에 나왔지? 공장용지. 거기 공장용지라고 해야 돼. 공장용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공장이라는 지목도 없고 공장용이라는 지목도 없고 공장용지. 진짜 집어넣으세요. 옷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26 7에 가면 이 표시가 된 게 있네. 이거는 지적 기준점 표시야. 기준점 표시. 지적 기준점이 3가지가 있다 했지. 어떤 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3가지가 있는데 도면에 그릴 때 삼각점은 3mm 원한 십자가 표시. 보조점 이렇게 3mm 원 음영 검게 칠해놓고 도근점은 2mm 원으로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요건 십자가 들어간 거니까 이거 뭐야? 지적 삼각점 표시. 그 다음 가운데 산이라고 쓴 부분 가로 열고 산이라고 쓴 부분은 임야대장 등록지다는 거예요. 임야대장 등록지. 그 다음에 126의 9 경계는 뭐 오른쪽에 좀 묻지 않고 전부 다 경계는 얼마? 0.1mm 0.1mm야 2가 아니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예요. 경계와 도각선은 다 규격이 얼마라고 생각할까? 0.1mm라고 했지. 1mm. 그 다음 22번 보세요. 도면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거. 자 도면에서 자 보세요.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22번 중에서 고유번호가 들어간 건 다 빼버려야 돼. 일단. 어디? 3번, 4번, 5번 다 고유번호 다 빠져. 1, 2번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1번 소재 지번 다 공통이가 무조건 들어갔어. 건축 번호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축물의 위치라고 했지. 번호가 위치. 그래서 2번만 정답이 된 겁니다. 도면 등록사항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23번도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한 사항 옳은 거. 아까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 3가지 암결하겠죠. 여기 제명 다음에 좌표라고 썼다. 경계점 간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 소 둘째 자리에 썼다. 이 도면에 청량할 수 없다. 이 3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특징에 해당되는 옳은 것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거라고 했죠. 아까 요거 50.34, 요점부터 요점까지는 50m 34cm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가 센티미터 단위까지 표시해 준 거예요. 경계점 거리지. 이게 무슨 높이, 오차, 각도, 방위가 아니고 거리라면 두 점 간의 거리.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거기 27번을 쓴 거 또 27 두 개 겹치면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거기 69페이지 27, 27 두 번 나왔지. 아래 27번 보세요. 이게 28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각각 지적공부 등록사항 문제 볼 때 자, 토지 임야 대장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축척, 지목, 면적, 소유권 등이 즉 소유권자 등이 등록된다 이런 얘기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 그렇지. 면적도 없고 소유권자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고유번호는 공통이고 소재지번 다 공통, 소유자와 소유권 지분 등록되고,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않는다? 맞죠. 지목과 면적, 면적은 토지임야 대장, 지목은 정식명칭으로 어디 토지임야 대장하고 부호는 도면에. 그 다음 지적 파일이라는 거 이거 아까 전사된 거, 즉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걸 말합니다. 이것도 약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근데 일단 이렇게 파일은 대장에 대해서 작성한다. 일단 이렇게 이 표현이 정확치 않아요. 이것도. 지금 이걸 다 전산화시킨 게 지적 파일이에요. 파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용어를 쓴다 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5번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축척은 등록이 안 됩니다. 부호도 좌표 이 세 가지 등록되고, 5번에서 축척이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 면적, 소유권 등록되지 않아요. 뒤는 또 맞네요. 그래서 축척이 등록사항에서 빠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조금 이제 각자 예를 들어서 토지 대장에 연결해서 토지이동 사유, 그 다음에 공유전명부의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부의 전유분 거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부호도 좌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가지고 잘못된 걸 찾아라. 이런 게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핵심적인 거. 그 다음 넘어가서 다 여기서부터 번호가 이제 서로 안 맞으니까 이거 보면서 찾아가야 돼. 하나씩 밀리거나 이렇게 됐어요. 다. 자, 거기 32번으로 나온 거 27 기출문제 보세요. 27 기출문제. 이렇게 하나씩 딱딱 연결해서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이런 경우에 자주 나와요. 보면 지적공부 등록상 연결이 틀린 거 토지대장 거기 1, 2, 3, 4 앞으로 다 써놓으세요. 다시 또 1번 토지대장 소재지번 다 공통 고유번호 들어가 있지. 아까 모두 도면 빼고 다 있었으니까. 임야대장 토지임야대장은 산자를 붙이는 분야 이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아요. 그다음 지적도 경계가 가장 전형적인 거야. 건축물 위치 등록되고, 공유지연명부 하면 뭐야? 소유권 지분이 전형적인 거야. 전유분 건물 표시는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세 가지. 대지권 비율, 전유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는 맞죠. 두 가지. 세 가지, 하나가 위로 올라가 있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 세 가지. 이렇게 암기. 그래서 가장 특수한 것 중에 요거는 암기해야 돼. 토지임야 대장은 면적과 토지동 사유와 지목 정식명칭을 쓴다. 그 다음에 공유전명은 소유권 지분을 꼭 기억해야 되고, 대지권 등록부 요거 이외 세 가지가 바로 요 세 가지 요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세 가지 기억해 줘야 돼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도면하면 지적도 임야들만 하고, 이거 경계 색인도 도각선이나 도각선 수치, 그 다음에 지목을 부호로 써주고, 건축물의 위치라는 거. 위치. 명칭이나 위치. 번호도 아니고 위치. 이걸 기억해 주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기타 나머지 지역공부 보관 반출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117페이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중요하고, 118페이지에서는 거기 요약집에 있는 것만 알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118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지적공부 비치 보존에 대해서 가시적 지적공부는 소관청의 서구에 비치 보관해라. 전사된 정보처리 시스템 이렇게 나가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것을 영구 보존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사된 지적공무는 복제를 장관이 한다. 요거까지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가시적 지적공무를 반출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천재지변이 있거나
아니면 사전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이 있거나.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으면 승인 문제와 연결되면 다 틀려. 이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승인 절차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람 등본 발급과 관련해서 가시적 지역공무원 해당 소관청이라 앞에 해당이란 말 붙여야 돼. 그런데 전사된 것은 해당이란 말 붙이면 틀려요. 그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장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 표현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5번에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이건 2단계. 심사숙고하지 않고 심사 승인한다 했지? 1단계 심사단계, 2단계 승인단계야. 심사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심사. 승인 단계로 가야 범위별로 승인권자 달라져요. 전국 단위는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모두 승인 받아야 돼요.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소관청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군구 단위는 소관청 승인을 받습니다. 물론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따라서 거기서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추가됐던 건데 토지수에 자기 토지를 이용하거나 상속받은 토지 이용할 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여부가 없기 때문에 심사 승인 절차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요게 조문이 딱 들어가면서 한번 출제됐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수입 인지 또는 증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수입 인지나 증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걸 전자화폐나 전자결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수입 인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건 중앙부처 장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6번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 누가 하느냐? 권한자를 잘 보죠. 국장.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 4가지 암기됩니다. 주가 홍보, 주민등록, 가족관계, 공시지가, 부동산 등기 이 4가지 자료를 기억해 줘야 돼요. 그다음 지역공부 복구 개념은 뭐냐? 없어져야 돼. 지역공부가 멸실 등 없어졌을 때 수혜복구를 생각하라고 했지. 소관청이 지역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복구하느냐? 지체 없이. 누구 승인받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 다음 120페이지에 가보면 복구 자료가 나와요. 복구 자료가. 그 중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거기엔 등기부도 있고 법원의 확정 판결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국가 즉 소관청이 가지고 있거나 만들었던 자료여야 되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만든 건 안 돼요.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2가지입니다. 법원에서 미등기 토지라면 판결받아야 되고 등기 토지라면 등기부가 기준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복구할 수 있는 근거자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복구 절차는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복구 자료조사한 다음에 자료조사나 자료도를 만들고 이 자료조사나 자료도가 없을 때 측량하거나 오차 커서 이용할 수 없다면 측량을 다시 해야 돼. 이때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게시합니다. 어떻게? 15일상 시군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게시 기간 중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없을 때 복구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한번 알아두시고 아까 부동산 종합 공문 한번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이건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공부야. 그런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는 아니야.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반드시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여기에 무엇을 만드느냐? 등록하느냐? 소재 지번은 다 들어가 여기도. 경계점 좌표, 위치 설명도 실제 지목과 공부상 지적공부에 나와 있는 지목 그 다음에 사진 파일이나 경계점의 종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타 장부로서 일람도라든가 뭐 지번색인표, 결번대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적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거. 어떤 거? 등록사항. 이 문제 꼭 알아 이거. 이런 것들 다 곁가지예요. 곁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봐도 되지만 제가 참고로 한번 쭉 읽어드린 거예요. 요 봐야 될 건 여기만 보면 너무 많아. 이것도 너무 많아. 제가 얘기한 요것만 딱 보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책의 문제집에서는 72페이지, 73페이지에서 쭉 나온 이 부분인데 거기 한 두 개 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에 거기 34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관련된 거. 자, 옳지 못한 걸 보세요.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면 먼저 심사숙고가 아니라 심사 승인한다 해서 1단계 무슨 단계? 심사 단계. 2단계 무슨 단계? 승인 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거쳐야 돼요. 심사 단계에서는 누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 승인 단계에서는 어떻게? 범위별로 차이가 난다.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에 따라서 승인권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1번 지문처럼 지역 전산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장 심사를 거치고 관계 행정기관 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을 때
범위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러면 틀려요. 전국 단위라면 장관, 시도자, 소관청 다. 시도 단위라면 시도지사, 소관청, 시군구 단위라면 소관청 승인. 이렇게 승인권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승인이라고 딱 단정지면 다 틀리는 겁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복구와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복구 74페이지에 거기 38이라고 된 거. 이게 사실상 4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겹쳐가지고 이렇게 번호가 계속 중립했습니다. 74페이지에 그 38이라고 쓴 부분만 보겠습니다. 지적공 복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거. 아까 지적공 복구는 지적공과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때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땐 증빙 서류, 즉 근거 서류가 딱 두 가지 제한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 두 가지. 대장 등록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 자료도. 그래서 자료 조사서 하면 이걸 가지고 대장을 복구하고 자료도 하면 이걸 도면 복구한다는 얘기예요. 3번에 보면 복구 자료도에 의해 측정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상의 토지 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복구 자료 조사상의 면적을 복구 면적 결정하면 되고, 이거는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써주면 돼요. 이거대로. 오차 크거나 복구할 근거 자료가 없으면 아까 뭐 한다고 했어?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고 했어. 복구 측량. 그런데 4번 질문처럼 복구 측량 결과 복구할 자료의 토지 표시사항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할 때, 이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동의를 얻어 면적이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요약집에도 이건 다 써놨어요. 그 다음 5번 질문 보시면, 자, 소관청은 지적권 복구하고자 할 때 복구할 토지 표시사항에 대해서 복구 자료조사서 자료도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지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어요. 여기는. 승인 받는 절차 없다. 그래서 요 복구 절차 순서 관련해서 아까 제일 먼저 순서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구할 때. 복구 자료를 조사해봐라. 복구할 근거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조사했더니 대장을 만들었던 자료가 있다. 이게 바로 복구 자료 조사서예요. 도면을 만들었던 자료가 있다. 복구 자료도야. 이걸 만들어 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대장과 도면을 복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료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구 측량을 다시 해야 돼. 측량.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이 복구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 15일 이상 게시부터 해야 돼. 게시. 이때 게시할 때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요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이 게시 기간 중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다 받으면 지체 없이 복구하는 마지막. 이 복구할 때 승인이 필요 없어요. 지체 없이 복구. 그래서 순서는 자료조사, 자료조사서 자료 작성, 복구 측량, 게시, 이의신청, 복구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순서. 복구 절차 순서 물어보면. 자, 요 정도만 하고 오늘 제가 문제풀이 과정이라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어요. 원래 2시 정도까지 끝내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하고 지적 측량까지 보되 요 문제집에는 측량 중에서 보지 안 받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 불필요한 게. 그래서 요약집에서도 제가 실험을 왔지만 지적 측량 업자와 관련된 건 요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기본 개념하고 측량 절차, 측량의 종류,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 이게 핵심이야. 이렇게 요 정도만 알면 다 돼요. 나머지는 자세히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에 나온 걸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는 중요하니까 다 풀어오세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와 지적 측량 이렇게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지적은 이렇게 보시고 요약집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문제 풀 때 반드시 문제 풀 때 이게 어디에 나왔는지 요약집 찾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기억이 납니다. 그냥 읽어가지고는 머릿속에서 살아있지 못해요. 자, 오늘 늦게까지 수고했습니다.